자, 반갑습니다. 진상가구 여러분들, 동영상 업로드를 너무 못했죠. 죄송합니다. 못했죠가 아니라 아예 안 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원장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지금 그 좀 난해한 부분, 그 부분들만 좀 따로, 좀 이게 동영상으로 좀 업로드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수업 끝나고, 개인적으로 수업 끝나고 와서 지금 다시 또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우선은 그 아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몇 가지 단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단열 변화라든지 편서풍 파동, 제트류라든지 폐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기층의 안정도나 뭐 태풍, 온대적 기압, 뭐 지질도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물리적 시간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골라서 하게 될 것들인데 우선은 지질도 해석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여기 상담 실장님한테 제가 지질도 문제만 골라서 그것을 이제 전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이제 뒤에 해설과 답지 다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지금 앞에 띄워놓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기층의 안정도하고 그 다음에 폐년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편서풍 파동에 대한 것까지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지금 이것을 되게 꼼꼼하게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공부가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하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그 폐년상에 대한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냐면 이 단열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이제 배웠던 그 내용에서 지구과학적 해석을 좀 더하는 것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근데 대기 중에서 열을 차단한다는 얘기는 수증기 공급이나 수증기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차단한다 다른 말로 수증기의 교환을 차단한 상태에서 공기덩어리 내부에 그 어떤 기온이나 기압이나 이런 변화가 생기는 그 현상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단열 변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정의는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얘기하는 것은 약간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따져볼 것은 요놈입니다. 단열 팽창을 한다, 단열 압축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상하 운동을 했었을 경우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변화는 안 생긴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수평적으로 어떤 공기덩어리의 움직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피나 압력이나 온도나 이런 변화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기가 상하 운동을 하면서 부피가 바뀌었을 경우 내부의 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반대가 되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보도록 합시다. 단열 팽창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위로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도가 떨어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할 것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본 적 있을 겁니다. 단열 팽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 부피가 우선은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부의 온도는 감소하는 얘기고 그만큼 내부 압력 또한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와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열 압축이라면 반대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물리 1에서 배웠을 그 그래프를 한번 넣어볼 것인데 이쪽을 우리가 부피라고 생각해보고 이쪽을 압력이라고 본다고 치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T1, 밑에 있는 것을 T2라고 친다고 하면 당연히 T1의 온도가 T2의 온도보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단열 팽창한다. 그래서 온도가 결과적으로 떨어진다. 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T2에서 T1으로 가고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다, 죄송합니다. T1에서 T2로 넘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어떤 한 지점에서 얘가 단열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도가 T2로 온도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하는 거니까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아랫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 현상은 단열 압축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이 단열 팽창이냐 단열 압축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고기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이것이 저기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열 변화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만한 그림이에요. 지금 이거 하다가 만약에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러면 이 재생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잠깐만 이게 멈춰가지고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압이나 부피, 내부 에너지, 온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놈입니다. 자, 단열감률이라는 말이 나와요. 단열감률. 자, 단열감률. 우리가 단열 변화를 했었을 때 내부의 온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한다라고 방금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그 온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수증기에 대해서 수증기에 대해서 포화가 됐는가 아니면 불포화 상태인가 요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크게 우리가 기온 변화하고 이슬점 변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기온 변화와 같은 경우 만약에 수증기에 대해서 불포화 상태냐 아니면 포화 상태냐 이렇게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우선 불포화 상태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공기가 100m 상승할 때마다 100m 올라올 때마다 내부의 온도는 약 1도씩 떨어집니다. 자, 이 온도 떨어지는 이 변화율 얘와 같은 경우에 딱 정해진 게 사실 아닙니다. 일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계산 문제가 꽤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m당 1도씩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기본이에요. 이거 기본.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포화 공기일 경우에, 포화된 공기일 경우에 얘가 상승하게 되면 온도 변화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얘 같은 경우에는 100m 상승할 때마다 0.5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율이 다르네요? 불포화 상태하고 포화 상태하고 무슨 차이길래 왜 변화율이 이렇게 다를까요? 라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불포화 공기가 위로 쭉 뜹니다. 그러면 편하게 그냥 알아서 온도가 쭉쭉쭉 떨어집니다. 100m 상승할 때마다 1도씩. 그런데 포화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우선은 과포화 상태가 없다라고 배제를 해야 됩니다. 불포화 아니면 포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면 포화된 상태로 이 공기가 위로 붕 뜬대요. 그럼 온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화 수용기량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포화 수용기량이요? 어느 온도에서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수증기량, 그 온도에서 최대로 먹을 수 있는 능력,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얘가 먹을 수 있는 그 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처음에 갖고 있는 수증기량에 대해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이만큼에 대한 부분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음결량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현상에서는 그것을 강수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음결량으로 나오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체였던 수증기가 액체의 물방울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때 그러면 수문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져야 될 온도가 되게 더디게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1도씩 막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응결되면서 수문열을 방출하다 보니까 이 열을 계속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빨리 떨어지는 온도를 더디게 떨어지게 끓은 얘가 조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포화 공기와 같은 경우에 1도씩의 변화가 생기지만 불포화 공기일 경우에는 근데 포화된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응결대에서 나오는 수문열 때문에 이 온도 변화율이 이것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익과 같은 이런 변화율을 보통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건조 단열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밑에와 같이 포화된 공기일 경우에는 그것을 수변 단열 감률 또는 수변 단열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방금 얘기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증기에서 포화됐을 때 얘가 된다고 하면 얘는 요거 정도밖에 안 되는 온도 변화를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
수분열에 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분열.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여기 지금 앞에 너무 빼곡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가 잘 안 볼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거 영상을 확대해서 보든지 하시면 될 겁니다. 뭐냐면 요렇게 이쪽을 기온이라고 생각해보고 이쪽을 수증기량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아마 요 곡선은 본 적 있을 겁니다. 포화수증기량 곡선이죠. 이 곡선에 대해서 오른편에 어떤 기체 상태가 있다. 그럼 불포화 상태. 이 곡선 위에 있다. 그럼 포화 상태. 왼편에 있다. 그럼 과포화 상태.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포화 상태는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존재해요. 하는데 우린 여기서 그걸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어떤 기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기체와 같은 경우가 지금 위로 붕 뜨면서 단열 팽창한대요. 그럼 온도가 떨어져야겠죠. 온도가 떨어질 때 그때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얘네들은 이쪽으로 쭉쭉쭉쭉쭉 갑니다. 기온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따가 팽현상 하면서 다시 이 그래프를 그릴 것인데 이렇게 직선상으로 수평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왼쪽 아래로 가는 방향인데 그건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쭉쭉쭉 가요. 그럼 이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불포화 공기의 건조 단열 감률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100m 상승할 때마다 1도씩 떨어지는 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포화가 되면 여기에 와서 포화가 되면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포화 상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곡선을 따라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이만큼인데 이 온도에서 먹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이거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 여기서 이만큼의 이 차이는 결국 다 응결량으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응결량으로 해서 수분열이 방출되다 보니 온도 변화율이 건조 단열 변화율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따 팽현상 하면서 다시 그릴 그래프니까 지금은 우선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이런 식의 기온 변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물론 나타납니다. 기온 변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슬점 변화라고 하는 것도 같이 나타나요. 이슬점 변화. 자,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기를 냉각시켰었을 때 얘가 어느 온도에서 포화가 되는가. 다른 말로 어느 온도에서 응결이 시작되는가. 다른 말로 어느 온도에서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것인가. 그때 그 온도. 그것을 이슬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그렸던 그 그래프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나왔었을 때 얘가 이 상태에서 갖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보면 여기가 현재 기온, 여기가 현재 수증기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여기하고 여기가. 근데 얘를 만약에 냉각시킨다 그러면 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포화가 됩니다. 그쵸? 그랬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온도를 이 공기의 이슬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응결이 시작된 온도, 상대 습도 따져봤을 때 100%에 도달될 수 있는 온도, 그 다음에 어쨌든 포화가 된 온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이 공기가 갖고 있는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증기량이 많으면 높은 온도에서 포화가 되고 수증기량이 적으면 낮은 온도에서 포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 한번 그려봤었을 때 만약에 이 공기의 수증기량을 줄였대요. 여기까지 줄였답니다. 그렇다면 얘는 여기에서 쭉쭉쭉쭉 가서 여기에서 얘가 이 곡선과 맞닿겠죠. 그때 포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온도는 여기서 나타나게 되겠죠. 얘가 여기 썼을 때는 이슬점이 여기였는데 수증기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슬점이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량에 관련되어 있는 물리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결국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그 공기가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물리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슬점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잠깐 볼 건데 마찬가지로 얘는 두 가지로 불포화 공기일 경우와 포화된 공기일 경우로 나눠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불포화 공기와 같은 경우에는 얘가 100m 공기가 상승할 때마다 내부에서 0.2도씩 이슬점이 떨어져요. 우선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 이유에 대한 걸 잠깐 보도록 합시다. 포화된 공기와 같은 경우에는 100m 공기가 상승할 때마다 0.5도씩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변화율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문제에서 끝자락에 단, 뭐뭐뭐 해가지고 건조 단일감률은 얼마, 수분 단일감률은 얼마 이렇게 다 주어질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편할 겁니다. 자, 우선은 이슬점 변화가 생긴다. 다른 말로 수증기량의 변화가 생긴다. 라는 얘기인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 얘기 했었죠. 단열 변화라고.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또는 수증기에 교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적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슬점 변화가 생기면 안 되죠. 수증기의 교환이 없었으니까. 이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었으니까. 근데 공기와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이슬점의 변화가 생긴대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공기가 지면에 있다가 위로 붕 뜨잖아요. 그러면 지면에 있었을 때 공기 부피가 이만했대요. 이 공기의 부피를 편의상 우리가 1세제곱미터다 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공기 안에 현재 지금 수증기가 100개가 들어있답니다. 이해됐죠? 1세제곱미터 안에 100개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얘가 위로 붕 뜹니다. 그래서 공기의 부피가 이만큼 커졌대요.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커진 이 부피가 10세제곱미터로 10배가 커졌다 한번 가정해봅시다. 10배.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던 조그마한 안에 있었던 이것이 100개의 수증기가 있었는데 부피가 커졌다 해서 얘가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10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10개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1세제곱미터 안에 100개의 수증기가 있었다가 이것이 부피가 팽창해서 10세제곱미터가 된다 한들 100개 수증기는 골고루 퍼질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단위 부피 내에 들어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10개가 된 것이죠. 밑에 있을 때는 100개였는데 위로 우리가 10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슬점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만큼 떨어진 비율이 0.2도씩 변화율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부피 팽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화된 공기를 보자면 얘보다 지금 변화율이 더 커요. 그럼 얘는 왜 더 커요? 아까는 더 작았는데 이거는 이슬점이 더 빨리 이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하나 더 추가돼서 그런 겁니다. 이슬점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부피 팽창에 따른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포화된 공기의 이슬점 변화는 그 이유에다가 더하기 하나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포화된 공기가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었죠? 응결이네요. 응결. 그 말은 뭐냐면 기체로 있었던 수증기가 물방울 액체로 바뀐다는 얘기죠. 수증기 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응결되면서. 그래서 포화된 공기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부피가 팽창하는 그 이유 하나와 그 다음에 응결돼서 수증기량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이유 하나,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얘보다 더 빠르게 온도가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슬점 변화가 더 크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기온 변화든 이슬점 변화든 포화된 공기일 경우에 변화율은 같습니다. 기온 변화든 이슬점 변화든 얘가 포화됐을 때, 수증기에 대해서 포화됐을 때 변화율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방금 그랬던 그래프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얘가 포화된 공기로 이렇게 갔었는데 불포화성으로 갔는데 포화가 되면 이렇게 떨어진 것이죠. 온도와 수증기량이 직접적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포화된 공기의 기온 변화와 이슬점 변화율은 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건조 단열 감률, 수분 단열 감률이 막 주어지고 이슬점 감률까지 다 주어졌대요. 했는데 포화된 공기 이슬점 감률에 대한 것이 안 나왔대요. 보통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분 단열 감률과 같은 변화율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선 단열 변화, 단열 감률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단열선도가 나온 게 있어요. 이 단열선도를 이거 방금 얘기했던 이슬점 감률까지 해서 세 개를 합쳐서 보통 문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이 교재에서는 이제 그 세 개를 합친 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거가 조금 분리가 돼서 보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을 온도라고 생각해보고 이쪽을 높이라고 본다고 하면 먼저 단열선, 건조 단열선 1도씩의 변화율이죠. 얘네들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도씩의 변화율 이렇게 여기다가 0.5도의 변화율을 나타내 볼 것인데, 그러니까 수분 단열성을 나타내 볼 것인데
그때는 얘네들이 기울기가 조금 더 급해져야겠죠. 이게 왜 급해지는 거냐면 1도냐 0.5도냐 0.2도냐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값을 말하는 게 아니죠.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율이 1도면 이만큼이다. 근데 온도 변화율이 0.5도다. 그럼 이거보다 더 작아야겠죠. 그래서 더 기울기가 급한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대략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것보다 조금 더 급한 형태로 해가지고 요렇게 이게 0.5도의 변화를 나타나는 수변 단열선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이슬점 감률을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더 급해져야겠죠. 더 급한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슬점 감률선까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따 편의상 보면 간단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선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복잡하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단열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써먹는가는 이제 이거부터 보도록 합시다. 먼저 팽현상이든 뭐든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상승 응결고도예요. 상승 응결고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기가 밑에서 위로 붕 뜹니다. 밑에서 위로 붕 떴었을 때 이 공기는 어쨌든 간에 온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 그 높이에서 어느 높이에서 얘가 포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올라간대요. 그렇게 올라갔었을 때 그게 처음 응결된 그 높이 땅바닥에서 구름 밑바닥까지 높이 그것을 상승하면서 응결이 시작되는 높이 상승 응결고도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상승 응결고도라고 하는 것은 팽현상에서는 구름이 처음 만들어진 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구름 생성으로 본다고 하면 구름 밑바닥까지의 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쭉 봤을 때 뭐 난리 났어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공기가 이렇게 지면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기가 위로 붕 뜬대요. 붕 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서 얘네들은 당연히 기온도 떨어지고 이슬점도 떨어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승 응결고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온도는 1도씩 떨어지고 있고 이슬점은 0.2도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가 여기서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질 때가 와요. 그거를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저분 생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볼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여기서부터 응결되면서 공기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상승 응결고도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앞에 125라는 숫자가 나와요. 125. 이 125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해서 구해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가정해보고 여기에서의 기온을 구해보고 이 높이에서의 이슬점을 구해보고 난 다음에 기온과 이슬점이 같다라는 전제하에 H에 관해서 정리하면 이게 나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것이 지금 지면에서의 기온, 요게 지면에서의 이슬점인데 요게 공기가 상승하면서 떨어진 온도 변화가 될 것이고 여기서 얘는 뭐냐면 위로 올라가면서 감소된 이슬점 변화가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빼주면 이게 같은 상태에 도달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인데 이 125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건조 단열이 1도고 이슬점 감률이 0.2도일 때나 125가 나오는 겁니다. 잘 적으십니다. 125라는 숫자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얘가 건조 단열이 1도고 이슬점 감률이 0.2도라는 전제하에 125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 문제에서 만약에 건조 단열 감률이 1.2도고 그 다음에 이슬점 감률이 0.2도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숫자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도와 0.2도일 때나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 변화의 숫자가 다르면 이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상승 응결고도를 이렇게 구한대요. 자, 그러면 상승 응결고도를 구하는 요 식은 뭐 식이라고 말하기는 민망할 정도로 하나의 간단한 것이죠. 지면 기온 빼기 지면 이슬점에 125를 곱하게 되면 그게 상승 응결고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우선은 팽현상이든 기층의 안정도든 저군의 생성이든 뭐든 간에
얘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무언가를 더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우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봤다면 이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목이 저분형 구름에 생성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그림을 살짝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뭐냐면 아까 그렸던 단열선도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쪽을 우리가 기온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쪽을 높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지면에서 어떤 공기의 기온을 봤더니 얘가 여기에 섰대요. 여기. 그 다음에 이 공기의 이슬점을 봤더니 이 공기 현재 이슬점은 여기였대요. 이거 좀 노란색이 잘 구분이 안 되죠? 이거 그럼 파란색 할게요. 여기가 이슬점이었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공기가 위로 붕 뜹니다. 그랬었을 때 건조 단열 변화를 우리가 1도라고 생각을 해보고 흰색은 건조 단열 감률입니다. 1도의 변화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슬점 감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0.2도의 변화율이다 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기온과 이슬점이 같이 감소가 돼야겠죠. 그랬을 때 얘가 쭉쭉쭉쭉쭉쭉쭉 1도씩 떨어졌대요. 1도씩. 됐죠? 그 다음에 이슬점도 똑같이 떨어질 것인데 문제는 얘보다 들기가 더 급해야 됩니다. 왜?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가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공기가 지면에 있었을 때 기온이 여기였었고 이슬점이 여기다라고 했을 때 얘가 상승하게 되면 기온은 이 흰색 선을 따라 이동하게 되고 이슬점은 이 파란색 선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얘가 둘이 만날 때가 와요. 그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진 거기 때문에 얘가 상승 응결고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상승 응결고도가 되고 있더라. 그 말은 여기서부터는 구름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구름이 처음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먼저 선을 찌 그어보고 시작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공기가 계속 상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밑에는 불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단열선도를 따라갔지만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얘는 포화가 돼버리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두 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분 단열선도를 따라가야겠죠. 수분 단열 변화. 자, 빨간색 이것은 수분 단열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0.5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분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온 변화와 이슬점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는 얘보다는 기울기가 좀 더 급해지고 얘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0.5도의 변화율로 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선을 한번 찌 그어보게 되면 어머머머머머머 이게 뭐야? 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랬었을 때 사실 여기 상승 응결고도 밑에 빨간색 선이 있을 것인데 어차피 불포공이기 때문에 얘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얘를 지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상승 응결고도 이상에서의 온도와 이슬점 변화는 어차피 빨간색 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란색 선과 흰색 선을 지워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부터 얘는 기온도 빨간색으로 이슬점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계속 상승을 한대요.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주변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변 기온. 주변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기덩어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공기덩어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 그 공기덩어리 안에서의 기온과 기압 변화를 말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변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덩어리를 제외한 얘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공기가 지면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공기덩어리가 있을 것이고 이만큼 커졌대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의 변화율을 우리가 보통 단열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변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온도 변화율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여기서 온도 변화는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가 돼야겠죠. 왜? 지구 복수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감소율과 여기서의 감소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변 기온 선이 어떻게 나오느냐 봤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면에서 봤더니 여기 있는 이게 공기덩어리의 온도고 요게 공기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온도예요. 그러면 공기덩어리 내부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붕 뜰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부의 온도가 지금 한 20도씨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주변의 온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17도였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온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위로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상승 응결구에 도달했는데 그때 이 공기덩어리 내부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에 비해서 여전히 높습니다. 상승할 수 있겠죠.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기덩어리의 내부 온도가 바깥쪽보다 온도가 높아요. 계속 상승합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상 넘어가잖아요. 이걸 넘어가게 되면 공기덩어리 내부 온도가 주변에 비해서 낮아져 버립니다. 더 밀도가 크대요. 그러면 공기는 더 이상 상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야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 내에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을까요, 요거?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온 변화와 이슬점 변화가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는데 그때 어느 높이에서 보시게 되면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질 때가 와요. 그때를 우리가 포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 그래프에서는 상승 응결고도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요. 구름 밑바닥 높이. 아, 여기에서는 기온과 이슬점이 얘가 지금 같아진 지점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여지가 생기면 계속 위로 올라가서 여지가 생긴다고 그러면 얘가 쭉쭉 해서 올라가면서 구름이 세로 형태로 쭉쭉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높이까지 와서는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구름이 딱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구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두께를 갖겠죠. 구름의 두께를. 그랬을 때 구름의 최정상부에서의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공기덩어리 내부의 온도와 그 다음에 바깥쪽 주변의 온도가 같아지는 그 시점이 얘가 구름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인데 이거 구름 밑바닥 높이는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는 그 높이, 구름의 최정상부 높이는 구름 덩어리 내부 온도와 바깥쪽 온도가 같아질 때 높이, 요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표로 나오면 숫자로 나온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기온을 먼저 찾아보고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는 높이, 기온과 주변 기온이 같아진 높이를 찾아보게 되면 그 높이 차만큼이 구름의 두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의 두께를 묻는 질문이 가장 기본입니다. 어느 문제든 간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적응형 구름의 생성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그 앞에 띄워놓은 요 그림이 잘 안 볼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제가 그렸던 요 그래프를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응형 구름이 생성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요거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 부부절 가열돼가지고 상승비가 되게 강해집니다. 그러면 위로 붕 뜬대요. 위로 붕 떴었을 때 얘가 지금 생성되는 구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름의 두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쭉 봤었을 때 건조 단열성과 이슬점 방들이 만나는 고도, 다른 말로 기온과 이슬점이 같아지는 고도, 다른 말로 상승 응결 고도부터 해가지고 쭉 가다가 수변 단열선이,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색 선이 수변 단열선이죠. 수변 단열선이 주위 공기와 같아질 때까지의 높이,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름의 두께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넣으면 되게 간단한 문제. 근데 아마 여러분은 과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근데 우선은
개념이 잘 이해 안 간다 하니까 우선 이렇게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시간상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팽현상. 자, 팽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정의는 이겁니다. 팽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게 되면 공기가 쭉 이동을 하다가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다가 어떤 지형 지물을 만났었을 경우 반강제로 얘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 지형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갔었을 때 올라가기 전과 후에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게 팽현상이에요. 자, 우선은 지금 요거 하나를 얘기할 것인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몇 개를 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건 다 그려볼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이 나오겠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요 지점에서 공기가 쭉 와가지고 A라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공기가 위로 반강제 상승합니다. 다시 넘어와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랬을 때 A와 D에서의 어떤 변화를 묻는 게 이게 팽현상인데, 보면 여기서 B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구름이나 안개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불포화 상태로 공기가 상승하고 있더라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불이 만들어졌네요. 일부 B가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포화된 공기로 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A에서 B까지는 불포화 상태로 공기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B에서 C까지는 지금 포화된 공기 상태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율, 이슬점 변화율이 달라져야겠죠. 우선은 C, D 구간을 보고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C에서 D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구름 안개가 없네요. 그러면 얘는 불포화 상태입니다. 불포화 상태로 공기가 지금 하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봅시다. A, B, C로 이렇게 공기가 쭉 상승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단열 팽창하고 있다는 뜻이고 C에서 D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단열 압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열 팽창이나 단열 압축하게 되면 기온과 이슬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불포화, 포화 이 구간은 우리가 따로 볼 겁니다.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기온 변화를 봤었을 때 불포화 공기일 경우, 이 색깔 맞추는 겁니다. 불포화 공기일 경우에는 위로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1도씩. 그쵸? 근데 포화된 공기가 위로 뜨게 된다 그러면 기온 변화율이 줄어들죠. 0.5도의 변화율을 갖게 됩니다. 색깔 구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C에서 D로 내려오는 동안에는 불포화 상태로 얘가 내려오는 중이죠. 그러면 온도 변화율은 얘랑 똑같이 1도씩 얘가 증가가 될 겁니다. 이거예요, 우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여러 한번 이 그래프에 표시해 볼 겁니다. 기온과 높이에 관련된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처음 A에서 만약에 B까지 온도가 1도씩 떨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지금 A라고 쓰였기 때문에 A에서부터 1도씩의 변화를 그렸더니만 얘가 대략 이렇게 나타났대요. 1도씨의 변화율, 이렇게. 자, 그런데 포화된 공기 상태인 B 지점부터, 다시 말하면 B는 상승 응결고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변화율이 0.5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보다 조금 더 급한 상태의 기울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대략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안 만났네? 이렇게 변화가 생길 겁니다. 0.5도의 변화율,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C에서 D까지 다시 불포화 상태인 공기로 단열 압축을 합니다. 내부 온도는 1도씩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랑 같은 기울기를 해서 얘가 온도가 증가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얘랑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1도씩 증가되더라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지점이 지금 D가 되고 있을 것인데 넘기 전의 온도와 넘은 후의 온도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가 돼버렸습니다. 이해됐죠? 자, 얘가 넘기 전과 후에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팽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이게 초여름에 또는 늦봄에 우리나라 영서지방에 불고 있는 고온 건조의 바람을 높새바람이라는 것들인데 바로 이런 형태로 불고 있는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히 보면 이겁니다. 팽현상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서 뭐냐면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이라도 복잡한 것은 아니고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 문제.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산의 현재 높이가 2000m라고 한번 가정해서 2000m. 그 다음에 A 지점에서의 온도와 이슬점을 각각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20도씨와 그 다음에 12도씨라고 한번 가정해 볼 겁니다. 기온을 20도씨, 이슬점을 12도씨라고 가정해 볼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나중에 다 넘어서 D까지 왔을 때 여기서의 기온과 여기서의 이슬점을 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자, 여기서 쭉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먼저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 팽현상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 또는 아까 봤었던 저분형 구름